돈 있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시장 좀 기대했었는데 나스닥 지수 4% 폭등한 거 보고 네. 뭐 4%까지는 아니더라도 1%는 유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뒷심이 좀 약한 현재 구간입니다. 네.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 순매수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끝나면 이제 7월 마무리가 되죠. 네. 오늘 내일 갑자기 외국인이 우리 시장 막 패대기만 안 한다고 하면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수 간만에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들어서 처음으로 1조 원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시총 상위주를 러브콜 보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탑5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S-오일 이 순으로 외국인이 샀는데요. 등락률 보시면 이 기간 동안 S-오일 빼고 나머지는 플러스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조 원 이상 순매수로 정말 반갑긴 합니다. 그리고 많이 눌려 있었던 성장주의 대표 주자, 인터넷 양대 산맥, 네이버 카카오에도 순매수가 나타날 법도 한데 사실 주가는 바닥을 잡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반등 수혜 업종으로는 전자 쪽, IT 가전 반도체 꼽히고 화장품, 의류, 완구, 소비 쪽 꼽히고요. 자동차, 그리고 리오프닝, 호텔 레저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우선 뭐 절대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예, 좀 설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예. 이제 2020년도 이후부터 6월달 말경 그리고 뭐 최근까지의 외국인의 매도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65조 원 매도가 나왔습니다. 30개월이죠. 2020년도부터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따지고 봤을 때는 월간 평균 기준으로 2조 원 넘는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수 금액 자체가 많고 이것으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요인을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상단 대형주들의 매수세를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워낙 낮아진 지분율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요소일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유럽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호실적 관련주들로서의 집중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매크로 상황 불확실성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설레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에 대한 박스를 뚫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기존 저항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500 초중반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는 또 달릴 수 있겠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기대 요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확인했듯이 해외 증시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매물 압박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저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분명히 높여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조금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하되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왔었던 물량에 대한 비중 축소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 흥분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흥분은 금물이다 기억하면서 다음 기사 열고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보면 설렜는데 네. LG이노텍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사실 깜짝이라는 수식어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잘 나왔어요. 네. 슈퍼 초 울트라 깜짝 실적 정도. 삼성전기와 이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사실은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LG노텍 영업이익이 워낙 좋게 나와서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급증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부품주이기도 하고 휴대폰 부품주이기도 하죠. 애플 납품처 대 갤럭시 납품처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춤했던 주가 회복세 삼성전기 특히 요즘 좀 고개를 들고 있죠. 이달 들어서 한 12%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견조한 실적 발표 있었고 하반기 이익 성장 지속될 거라는 이야기가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LG노텍 실적의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이 순매수한 1, 2위 정도를 계속 LG노텍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최근 한 달여경 전에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된다. 지금은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고 지난주였나요? 이 중국 쪽에 이제 6월달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가 드디어 YY로 전환을 하면서 MLCC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이제 두 개의 기업을 이번 실적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다시 LG노텍 쪽으로 좀 마음이 쏠려요. 바뀌었어요. 예, 자꾸 이제 변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 첫 번째는 LG노텍의 이번 2분기 실적 자체는 높아진 눈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은 컨센서스 수준이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결국은 이제 3분기, 4분기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기를 기대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3분기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MLCC 업황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기의 컨퍼런스 콜을 봤더니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인 스마트폰 업체들이 범용성 MLCC, 즉 이제 스마트폰용 MLCC겠죠. 재고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조정 가능성 때문에 3분기에도 MLCC의 업황을 자신 있게 반등 가능성을 얘기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은 3분기에 아이폰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삼성전기가 매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LG노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실적 모멘텀의 우위,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의 실적 눈높이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대형 IT 기업 중에서 YOY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희소성이 매우 높은 컨센이 상향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LG노텍에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고집하는 건 우리 성격상에도 그렇고 투자의 관점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유연한 시각으로 내 전략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그 시각들을 적용해 나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LG노텍에 조금 더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삼성전기 말씀 주시고 사실 주가는 괜찮았어요. 수익률도 좋았고 오늘 다시 이제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LG노텍에 큰 점수를 준 건 핵심은 결국 아이폰인데 그러면 아이폰 부품주 다른 종목들 볼 게 있을까라는 연결고리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예전부터 이제 몇몇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실적을 그만큼 만들어내는 기업은 LG노텍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노텍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BH 이건 어때요? 오늘 급등하던데. BH요. BH는 사실 뭐 애플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사실 다른 쪽에도 이제 좀 매출 포션이 있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거의 80% 매출액이 LG노텍에서 나오거든요. 애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뭐 좋게 의견을 좀 드렸듯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RF PCB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BH도 좋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에도 납품하고 하긴 매출처가 다양하니까 BH를 생각을 바로 못 하신 것 같긴 한데 괜찮다고 합니다. BH까지 정리해 볼게요. LG노텍가 좋은 점수 주셨고요. 다음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GM에 공급키로 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건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GM이랑 계속 합작법인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수주가 나오는 거고요. 기간 보시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키로 했습니다.
수주한 양극재 총 22조 원에 육박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 생각해서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 그동안 캐판을 내려고 네. 계속 공장 짓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재가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양극재뿐만 아니라 포캠은 음극재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터리 종합 소재 기업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 챙기고 계세요? 네, 이 회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가가 예.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지. 지금 이제 얼티엄 셀즈 이슈가 이 병주고 약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얼티엄 셀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LG 엔솔과 GM의 이제 합작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납품까지 이제 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내는 합작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 엔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LG화학 쪽에 대한 양극재 사용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이거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수주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예상되었었던 수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공장 쪽에서 연산 6만 톤 정도, 그러니까 이제 3년으로 따져봤을 때는 18만 톤 정도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물량에 대한 수량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6월 달에 이제 양극재 판가, 그리고 6월 달에 환율을 고려해 봤을 때 대략 한 20만 톤이 넘는 물량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나가려고 했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에 대한 계약이 나왔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더 세게 올라오느냐,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에 대한 리스크 요인, 두 번째는 포스코 케미칼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극재 기대감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음극재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이제 3분기에는 판가 인상과 함께 음극재 쪽에 대한 실적 기여도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있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수익이 좋다고 하는 게 양극재 네. 쪽이기 때문에 양극재 이슈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오는 거 그 이후를 시장은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매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단기 급등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극재 관련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 속에서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한 밸류를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의 갭 메우기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 예, 에코프로 BM이랑 네. 숙명의 라이벌이죠. 근데 캐파가 어디가 더 큰가요? 사실 지금으로 따져봤을 때는 절대적인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이 훨씬 더 사실은 금액 이익 규모도 그렇고요. 예.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룹산의 밸류체인과 아까 말씀드렸던 음극재 쪽, 특히 음극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해자가 또 있다라는 점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두 개 중에요. 네. 현재 시점에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 쪽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덜 올랐다 이런 관점이네요.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올라갈 때 못 올랐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과정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데 큰 점수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